당신은 마지막으로 옆집 사람과 인사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겨울 아침,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지나가던 우체부가 코를 찌푸리며 203호 문패를 바라보죠. 이영자. 우편함에는 한 달치 고지서가 쌓여 있고 문틈 사이로는 어제 배달된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문을 두드려 보지만 대답이 없어요. 복도 끝 계단에서는 퇴근하는 직장인이 이어폰을 낀 채 스쳐 지나가고 1층 편의점 알바생은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고독사로 발견되는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24년 한 해에만 3,600명이 넘는 노인이 홀로 세상을 떠났고 그중 상당수는 사망 후 며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노인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를 일컫는 말인데요. 일본이 먼저 겪었고 이제 한국이 그 뒤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제도는 빨라졌어도 사람의 마음은 느려졌습니다. 복지 시스템은 촘촘해졌지만 정작 안부를 묻는 목소리는 줄어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말을 건네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203호 이영자 씨, 77세. 그녀는 지난 3일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방전되었고 냉장고에는 상한 반찬만 남아있죠. 거실 탁자 위에는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옆집의 고요함을 언제부터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외로움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겁니다. 이영자 77세.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25세 상경에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이모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했죠. 그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곤 해요. 남편은 15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수진이는 미국에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고 있어? 다음에 전화할게. 딸의 메시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시차 때문인지 늘 간결하죠. 5년 전 영자는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퇴직했습니다. 갑자기 비어버린 시간이 두려웠어요. 뭐하고 살지? 처음엔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보려 했지만 젊은 사람들 방해되면 안 되니까라며 스스로 발걸음을 돌렸죠. 노인정은 또래들이 모이긴 하지만 파벌 싸움이 심해서 가기 꺼려진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젊은 세입자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임시 거처로 생각하고 오래 산 주민들은 보상금 걱정에 서로 신경만 곤두세우죠. 203호 어르신, 몇 평 받으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인사를 대신합니다. 관계는 이해관계로 변했고 안부는 정보 수집의 다른 이름이 되었어요. 영자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TV 뉴스를 봐요.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죠. 저 사람은 매일 몇 시에 출근하네. 오늘은 택배가 많이 오네. 관찰만 할 뿐 말을 거는 일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지웁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밤 10시 불을 끄고 누우면 귓가에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곧 고요만 남죠. 이웃들도 있습니다. 201호의 20대 대학생 강민준. 알바와 학교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죠. 복도에서 영자와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습니다. 202호의 싱글맘 박지연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 죄송해요라고 미안해하지만 영자는 괜찮아요. 애들 소리가 좋죠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나요. 관리인 최철수 씨는 가끔 월세와 관리비를 받으러 문을 두드립니다. 영자 씨 계세요? 그때만큼은 문이 열리고 짧은 대화가 오가죠.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영자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철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다들 바쁜데 괜히 오지랖 부리나 싶어 넘어가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영자의 냉장고에는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딸과 통화한 날, 파란 동그라미는 누군가와 대화한 날이에요. 지난달 달력을 보면 빨간색이 2개, 파란색이 5개입니다. 이번 달은 아직 아무 표시도 없죠. 이러다 말을 까먹겠네. 혼잣말이 늘어갑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외로움은 소리 없이 그녀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영자는 감기 기운이 있는지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나이 들면 감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약국에 가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누웠죠. 하루 쉬면 낫겠지. 하지만 다음 날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에 힘이 없어요. 휴대폰을 찾아 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으러 일어났다가 어지러워 다시 주저앉죠. 그 주 화요일 우유 배달원이 203호 앞에 우유를 놓고 갑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배달한 우유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안 계신가? 그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지만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목요일 우유가 사흘치 쌓였습니다. 이번엔 배달원이 문을 두드려요. 어르신 계세요? 안에서 희미하게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으세요? 다시 물었지만 대답이 없어요. 바쁘신가 보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떠났죠. 201호 민주는 그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다 203호 앞을 지나치는데 평소엔 켜져 있던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여행이라도 가셨나? 그는 별 생각 없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화장실을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벽 너머 203호에서 들려온 것 같았죠. 뭐지? 잠깐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착각인가? 그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금요일 아침 202호 지연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유팩 4개가 쌓인 203호 앞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죠. 어르신이 며칠째 안 나오시네.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에 뉴스에서 본 고독사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녀는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죠. 지연은 계단을 내려가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203호 어르신 좀 확인해 주세요. 며칠째 우유도 안 가져가시고 인기척이 없어요. 철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났어요. 영자 씨? 지난주에 관리비 내실 때는 멀쩡하셨는데
두 사람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철수가 여분 열쇠로 문을 열려 하자 체인이 걸려 있어서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어르신, 저 관리인이에요. 안을 들여다보니 거실이 어둡고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렸죠. 틈새로 보이는 거실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탁자 위에 컵이 쓰러져 있고 소파 옆에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철수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독거노인 가구인데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집안 상황이 이상해 보입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15분 만에 도착했죠. 문이 열렸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영자는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들리세요? 구급대원이 맥박을 재며 물었죠. 물물 좀 그녀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속삭임이었어요. 탈수와 고열로 며칠을 혼자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고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빨리 이송합시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복도에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저렇게 되도록 몰랐다니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제가 그날 밤 소리를 들었는데 확인을 안 했어요라며 자책했죠. 철수는 말없이 203호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단서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어붙이지 않았어요. 우유, 소리, 꺼진 불빛. 그 모든 것들이 SOS였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탈수가 심하고 폐렴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영자는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세요.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아직 안 돼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가족분 연락처가 있으세요?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딸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미국이라 시차가 있어서 간호사가 국제전화를 걸었고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죠. 제가 지금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일단 치료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제가 송금할게요. 돈은 보냈지만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 병상의 환자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면회를 왔는데 그녀의 병상 옆에는 빈 의자만 놓여 있었죠. 보호자가 안 오세요? 간호조무사가 물었습니다. 딸이 미국에 있어요. 괜찮아요. 영자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철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죠. 아이고, 괜히 오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진작 신경 썼어야 했는데. 철수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질문들이 가득했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지연도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들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애들이 보고 싶대요. 7살 딸아이가 그린 그림을 건넸어요. 색연필로 그린 무지개와 빨리 나으세요라는 글씨가 삐뚤빠뚤했죠. 영자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민준도 면회를 왔습니다.
스물셋 청년은 어색하게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 옆집 사는 민준이에요. 어머, 학생. 바쁠 텐데 왜 왔어요? 그날 밤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병실에서의 대화들은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혼자 견디려 한 영자의 잘못일까요? 관심을 두지 않은 이웃들의 잘못일까요? 멀리서 돈만 보낸 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사회 전체의 잘못일까요? 병실은 작은 법정이 되었고 모두가 피고이자 증인이었습니다. 퇴원일이 정해졌습니다. 의사는 집에 가셔도 되는데 누가 돌봐드릴 분이 계셔야 해요라고 말했죠. 영자는 혼자 할 수 있어요라고 답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요. 딸 수지는 전화로 요양병원은 어때요? 제가 비용 대드릴게요라고 제안했어요.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요?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결국 퇴원 전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 갈 거예요. 다들 바쁜데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간호사가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영자는 고집을 부렸죠. 이 고집은 자존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자존심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영자는 빈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폭발하고 있었죠. 퇴원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철수, 지연, 민준이 함께 나타난 거예요. 영자 씨,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죠. 어머, 이게 무슨 혼자 가시게 둘 수 없잖아요. 저희가 교대로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203호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먼지는 닦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신선한 반찬들이 가득했죠. 이게 다 뭐예요? 저희가 조금씩 준비했어요. 당분간은 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준이 쑥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누구세요? 영자는 고개를 갸웃했죠. 그 여성은 저 수진이 친구 정미예요. 20년 전에 어머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0년 전 식당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어린 정미와 영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영자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그때 그 아가씨? 네, 맞아요. 그때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어머니 소식을 물어봤어요. 정민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수진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자기가 미국에 있어서 직접 못 돌봐드리니까 제가 대신 좀 봐드릴 수 있냐고요. 영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수진이가? 네, 딸이 어머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매일 전화하려다가 시차 때문에 또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먼저 벽을 쌓았다는 거리요.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딸에게는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절로 들렸을 거예요.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민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어머니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영자 언니 밥상이라고요. 저희가 가끔 만나서 어머니 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배운 요리도 만들어 먹어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내가 뭐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냥 밥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옛날 식당이 보였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 손님들의 웃음소리, 이모,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외로움의 벽 너머에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서로 연결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일주일 후 영자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월요일은 정미, 화요일은 지연, 수요일은 옛 식당 동료 해숙, 목요일은 철수, 금요일은 민준. 주말에는 정미의 가족이 함께 왔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김치찌개 해왔어요.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집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불편해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날 저녁 정민은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은혜를 갚을 기회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운 걸 실천할 기회요. 그때 더 큰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 할머니한테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1년 전에 이사 왔을 때 처음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문 앞에 김밥을 놔두셨잖아요. 대학생은 잘 먹어야 한다는 쪽지와 함께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내가 먹은 거였어? 네,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후로 할머니한테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바빠서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준 김밥은 그냥 김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너를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지연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이혼하고 이사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복도에서 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주셨어요. 그리고 울어도 괜찮아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라고 하셨죠. 영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랬던가. 네, 그때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할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왔는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도 이야기를 보탰어요. 영자 씨, 제가 2년 전에 아내를 잃고 정말 힘들어했잖아요. 그때 영자 씨가 매주 반찬을 만들어 주셨죠. 혼자 사는 남자는 제대로 못 먹는다면서요. 그건 그냥 아니에요. 그게 저한테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외롭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이 작은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그녀가 건넨 작은 친절들이 씨앗이 되어 이제 열매를 맺은 거죠. 사람들이 그녀를 도우려는 건 동정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냥 외로워서 뭐라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나눠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그날 밤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의 반대는 함께 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걸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이 만든 작은 선물들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몰랐을 뿐이죠. 12월 중순 다세대 주택의 재개발 본격화 공고가 붙었습니다. 3개월 내 이주 완료.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건가? 영자는 공고문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저녁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1층 공용 공간에 주민들이 모였죠. 안건은 하나 어떻게 이주할 것인가? 대부분은 보상금 받고 각자 갈 곳을 찾기로 했어요. 어차피 다들 바쁜데 이참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낫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손을 들었어요. 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뭐? 공동주택이요. 세대는 분리되어 있지만 공용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쓰는 거예요. 요즘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대학생이 무슨 소리야? 현실적이지 않아. 하지만 정미가 거들었어요. 저는 좋은 생각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경험한 게 뭐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지연도 동참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느껴요. 이웃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만약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영자 할머니 같은 일은 다시 안 생길 거예요.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돈은 누가 대요? 의견 충돌하면 어떡해요? 법적으로 가능하기나 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졌죠.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영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사는 게 익숙했어요.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프고 나서 알았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해준 것들,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서웠어요.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깨달았어요. 함께 산다는 건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어요. 만약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밥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정미가 박수를 쳤고 하나둘 박수가 번져갔습니다. 철수가 일어나 말했어요. 나도 관리 일을 계속하고 싶소. 우리 공간을 우리가 돌보면 되잖소. 지연도 거들었죠. 저는 아이들 봐주시는 분들 필요해요. 서로 돌봐주면 되잖아요. 그날 밤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공동주택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민준, 정미, 지연, 철수, 영자 결과는 80% 찬성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환호와 눈물이 뒤섞였죠.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었어요. 영자가 전화기를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괜찮다고 해주셔서. 수진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은 척하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사랑이야. 영자는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을 털어놨어요. 외로웠어. 내가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 짐이 되기 싫어서 참았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우리 솔직하게 지내자. 엄마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게. 너도 힘들면 말해줘.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전화를 끊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외로움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였죠. 갈등의 폭발이 아니라 사랑의 폭발이었어요.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독특한 구조의 공동주택이었어요. 각 세대는 독립적이지만 1층에는 큰 공용식당과 거실, 옥상에는 텃밭이 있었죠. 이름은 함께 집, 민준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공용식당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에요. 하나둘 주민들이 내려와 함께 밥을 먹었죠. 할머니, 오늘 반찬 최고예요. 그럼 우리 할머니 손맛이 최고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아이들은 방과 후에 영자의 방에 들러 간식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이야기해봐. 영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죠. 손주는 멀리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길을 찾았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영자는 뿌듯해하며 말했죠.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단다. 철수는 여전히 관리 일을 했지만 이제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어요. 오늘 옥상 텃밭에서 상추 수확했습니다. 다들 가져가세요. 주민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수확물을 나눴죠. 정미와 옛 식당 동료들은 한 달에 한 번 영자 언니 쿡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영자가 요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 레시피를 배웠어요. 이 김치찌개 비법은요, 어머니, 저 이거 배워서 우리 애들한테 해줄래요. 음식을 통해 사랑이 전해졌죠.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안부 나누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한 주를 돌아보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이번 주에 힘든 일 있으셨어요? 도움 필요한 분 계세요? 작은 문제들은 함께 해결했죠. 어느 날 영자는 딸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을 때 함께 집을 소개했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엄마 집이야.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엄마 가족이고.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민들에게 인사했어요. 엄마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영자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웃었어요. 할머니, 여기 좋아요? 그럼 할머니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단다. 주변에는 웃음과 대화가 넘쳤죠. 영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노인 선진국이 되어간다는 건 시스템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진짜 선진국은 외로운 사람이 없는 나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시스템보다 먼저 작동하는 나라였어요. 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옆집 사람과 인사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 옆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그 사람은 오늘 괜찮을까요? 외로움으로 사라지는 노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오늘이자 내일의 이야기죠.
영자처럼 혼자 견디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민준처럼 옆에서 신호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옆집 문을 두드려 보시겠어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계단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진심을 담아 물어보시겠어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립니다. 작은 친절이 외로움을 녹입니다. 작은 용기가 공동체를 만들죠. 노인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옆집 문 앞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별이 되어줄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괜찮아요. 함께 가요라고 대답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외로움으로 사라지는 노인이 없는 세상. 그건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모여 아무도 혼자 쓰러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